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삼성전자 테슬라 수주 덕분에 7만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삼성전자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5만원짜리가 7만원까지 왔습니다. 대형주 치고는 굉장히 빠르게 오른 편인데, 물론 주봉으로 보면요, 작년에 빠질 때도 급하게 빠졌습니다. 이때 엔캐리 트레이드 나오고 난리가 나서 급락을 했다가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매물대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7만원대 이상의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요. 과연 여기를 바로 돌파해서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찍고 빠졌다가 다시 갈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 수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삼전 일단 수급을 보면 특히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면은요, 매집 단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매집은 4가지 단계로 진행되는데,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보가, 시장가입니다. 지금 2단계에서 3단계 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조금씩 강해지죠, 매집이.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삼전 관련해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삼성전자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간다고 그러죠. 97년도에 여러분 선물시장, 옵션시장이 개방됐습니다. 이때부터 삼성전자의 큰 방향은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갖고 있는 게 15%, 50%, 발행 주식의 30%니까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15%입니다, 여러분. 근데 파생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선물 옵션 시장. 그래서 삼성전자의 큰 방향을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일단 사면 올라가요. 파면 내려갑니다. 대세 상승과 하락은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중간에 잔파덕은 모르겠는데 큰 방향은 외국인이 결정한다는 거. 방향은 일단 매수로 틀었는데 2단계에서 3단계를 가고 있다. 살짝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좀 세게 사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더 올라가면 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요, 삼성전자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이런 것들이 급증했습니다. 신용융자도 신용융자지만 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개인들이 주식을 맡겨서 대출을 받고 가장 많이 산 주식도 삼성전자고, 담보로 가장 많이 맡긴 주식도 삼성전자입니다. 삼전에 레버리지가 개입이 됐습니다. 개인의 레버리지가 개입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급등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라갈 땐 좋은데 내려갈 땐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 단계가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중이다. 조금 리스크가 생겼고, 여기다가 신용융자, 담보대출까지 개입이 됐습니다. 변동성 리스크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밑에서 보면 많이 올라온 거죠. 삼성전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먼저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잘해야 됩니다. 이거 분석. 테슬라 이슈가 있었죠. 차트적인 부분, 대응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삼성전자 테슬라 이슈를 얘기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테슬라가 23조짜리 수주가 있었는데요. 다음은 퀄컴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 파운드가 계속 안 좋았는데 이번에 테슬라를 뚫은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조 원가 수준의 저렴 감각을 내세워서 테슬라를 설득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결국 깡통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주를 하긴 했는데 제조 원가 수준이에요.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23조를 수주했는데 중요한 건 이익이 얼마나 나냐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게 반영이 되면 오히려 주가가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23조짜리 수주가 있었어요. 파운드리가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대형 고객이 생겼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큰 문제가 파운드리 부분에 대형 고객이 없는 건데, 테슬라라는 대형 고객이 생겼어요. 근데 수주를 하긴 했는데 제조원가 수준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테슬라 잭팟이 지속이 되려면은 복합 수주, 추가 수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삼성전자가 테슬라부터 수주한 건 뭐냐면 새로운 AI 칩입니다. 여기 AI6에 들어가는 AI 가속기를 삼성이 만들게 됩니다. 테슬라가 설계하고 삼성이 만든다는 얘기죠. AI 가속기는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작년에 여러분 이거 AI 가속기, 이게 엔비디아 건데요, TSMC가 보라 소리 들었죠. 테슬라가, 아니 엔비디아가. 그거 생각나십니까? 설계 결함 때문에 둘이 싸웠습니다. 그때부터 AMD와 삼성전자 공급망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AI 가속기를 만듭니다. 이 AI 가속기를 테슬라가 설계하고 삼성이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수주를 23조를 했다. 싸게 만들어주겠다. 살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원전 관련해서도, 체코 원전 관련해서 그런 얘기 잠깐 나왔었죠. 이 테슬라
엔비디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잭팟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주가 있어야 될 것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 HBM이 AI 가속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물론 HBM 그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12단짜리거든요. 로직 다이의 발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HBM까지 수주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AI 가속기 저가 수주 완전히 깨고 HBM 수주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주가가 상승으로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야 됩니다. 먼저 테슬라 23조 수주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너무 저렴하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HBM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 이것도까지 수주를 한다면은 주가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M&A가 나왔죠. 이재용 회장의 무죄 판결이 난 이후에 그동안 6번 정도 M&A가 있었는데 의료 AI, 로봇, 오디오, 공조기기, 헬스케어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무죄가 되면서 현금성 자산 100조 이상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삼성이 6번의 M&A 말고 7번째 M&A를 이미 준비 중입니다. 작년인가요? 2심에서 무죄 판결 났을 때부터 추진이 됐던 삼성의 7번째 M&A. 제가 단체방이 하나 있습니다. PB 때 만든 건데 펀드 매니저, PB,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직원들이 들어와 있는 방입니다. 이 7번째 기업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배너에 있는 번호로 숫자 7을 보내시면 삼성이 아마 9월달쯤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인수하게 될 7번째 M&A. 이거는 기존의 M&A보다 훨씬 사이즈가 큽니다. 상당한 규모의 대형 M&A가 될 것 같아요. 7번째 M&A. 숫자 7을 보내시면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사주, 4조 가까운 자사주가 있었죠. 2조 8천억 소각. 자사주는 여러분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은 생깁니다. 주식을 계속 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추세가 바뀌진 않습니다. 수급에서 좋은 요건이긴 한데 추세는 안 바뀝니다. 추세가 바꾸기 위해서는 기술력, HBM이나 파운드리, 호재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3, 4분기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2, 4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나도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3, 4분기 기대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턴어라운드 할 것 같다.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기술력을 보여줘야 된다. 12단 선제 양산 아까 보여드렸죠. 로직 다이의 발열 문제가 해결되면서 삼성전자가 HBM, AMD와 브로드컴에 납품을 했거든요. 이제 엔비디아 통과하면 됩니다. 퀄테스트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통과가. 그리고 엔비디아 의존을 낮추겠다. ASIC과 AI 가속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AI 가속기. 이게 엔비디아 건데 테슬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아니고 이제 삼성 거를 받기로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가 수주라고. 이 안에 들어가는 HBM 무조건 삼성에 수주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무튼 삼성도 이 가속기 시장에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테슬라로부터 수주를 했죠. 그리고 ASIC 기존의 GPU는 여러분 인공지능 반도체가 아니고 진화가 된 것뿐입니다. 에너지율이 떨어집니다. 독점이죠. 엔비디아 거의 1세대 인공지능 반도체는 ASIC이죠. 효율이 굉장히 좋고 범용성은 낮지만 인텔, 구글은 이미 ASIC으로 가고 있습니다. GPU가 워낙 효율도 안 좋고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ASIC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ASIC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이슈가 생긴 거죠. 먼저 삼성전자, 테슬라 수주, 팩트를 알아야 됩니다. 저가 수주입니다, 여러분. 추가적으로 HBM 수주가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두 번째, 퀄컴 같은 대형 고객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세 번째, M&A. 6번째까지는 소금이었는데 7번째 M&A가 되게 클 것 같다. 숫자 7을 보내시면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를 보여드리고요. 9월달쯤 오픈될 것 같습니다. 자사주, 하방은 막아주지만 추세는 못 바꾼다는 거. 그 다음에 엔비디아, 퀄테스트 앞두고 선제 양산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새로운 수익원, AI 가속기, 테슬라 수주했었죠. 그리고 ASIC입니다. 주문형 반도체. 삼성전자가 HBM, 그 다음에 파운드리 악재가 있었는데 이제 거의 해결이 되고 두 번째 3, 4분기 턴어라운드가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보기엔 7번째 M&A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인데 이거는 기존 M&A보다 훨씬 사이즈가 큽니다. 이거에 아마 가장 큰 올해 가장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7번째 M&A. 어쨌든 주가는 최근에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일봉상에서 올랐는데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속도가 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왔다는 거고, 두 번째 신용융자, 담보대출, 공매도 스퀴즈까지 개입이 됐습니다. 추가로 급등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테슬라 수주가 조금 걸립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주봉입니다. 작년에 단기간에 급락했고 5개월 정도 쉬다가 터졌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부딪히고 내려갈지, 뚫을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월봉을 보면요, 박스권이 만들어집니다. 한 5년 정도, 9만원부터 5만원까지. 여기서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왔었죠. 이 박스를 돌파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HBM과 파운드리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매집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박스를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올해 뚫을 가능성이 큰데요. 제가 보기에는 타이밍으로 봐서는 9월달쯤 오픈될 7번째 M&A에 대한 이것 때문에 박스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박 대표가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전략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면에서 삼성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외국인의 단계별 매집 매도 대응 전략입니다. 매매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그들의 신호를 포착하는 방법과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010-3158-8575 삼성하고 알려보내신 리포트는 보내드립니다. 삼성전자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집 매도 전략이 들어가 있고 신호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알려보내신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이 있습니다. 삼성 관련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진행하는 방입니다. 3158-8575 입장이라 보내시면 실시간 대응방에 입장시켜드립니다. 장전에 미리, 아니 장중에라도 들어오시면 박 대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립니다. 주식 교육도 하니까 주린이분들 많이 들어오시고요. 최근에 박 대표가 보내드리고 있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1단계 매집주, 기관과 외국인, 상법 개정 수혜주와 탑픽 5종목. 상반기 3,000포인트를 만들었던 섹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조선, 방산, 원전입니다. 물론 반도체도 올라왔죠. 근데 조방원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은 일부 매도를 하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 중입니다. 내년 초까지 과연 어떤 섹터 종목들이 가게 될지. 초기 매집주. 언제까지 조방원만 갈 수는 없죠. 히든 리포트입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히든이라 보내시면 박 대표가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히든. 말 그대로 지금 당장 사도 되는 종목들입니다. 여러분이 캐시가 있으시다면, 팔아놓은 주식이 있으시다면 이미 담아야 될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3전의 일정 시점에서 50% 정도 매도해서 들어가야 될 종목들. 1단계 매집주. 히든이라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관련해서 삼성 있었죠. 대응 전략 리포트. 외국인의 매매 전략과 신호를 포착하는 방법,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이라 보내시면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 히든, 박 대표의 히든 종목이 들어가 있는 리포트입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신 게 이 문자로 매매 신호를 받을 수 없냐. 물론 텔레그램도 있지만 문자 신호가 편하다는 분이 많아서 문자로 삼성이라 보내주시면 박 대표가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LS 일렉트릭, 올 초인가요? LS 일렉트릭 매매할 때 보냈던 문자 신호가 있습니다. 문자는 이렇게 나갑니다. LS 일렉트릭 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유 이렇게 문자는 이런 형식으로 나갈 거니까요.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 아니면 살려고 하는 분들,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를 삼성이라 보내시면 알려드립니다. 타점. 테슬라 수주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 23조입니다. 근데 저가 수주예요. 제조 원가입니다. 그러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매출은 많아도 이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글쎄요,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들어가는 HBM 12단짜리 이거로 수주해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야지 주가가 제대로 방향을 잡게 돼요. 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걸 예상되는데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하면 테슬라 수주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소식들은 누가 가장 먼저 알까요? 외국인이 알게 됩니다. 외국인이 먼저 알고 매집 단계가 바뀌겠죠. 3단계에서 4단계로 갈 때쯤이면요, 여러분 매도 타이밍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력들의
신호와 패턴을 포착해서 제가 이 단계가 바뀌는 거를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이걸로 신호를 드리는 거예요. 그 리포트 안에 바로 그런 전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외국인의 전략, 신호로 포착하는 방법, 단계가 바뀌는 거, 패턴을 바뀌죠. 패턴이 분석하는 방법. 그래서 매매 전략을 짠 겁니다. 테슬라 소식, HBM 소식이 전해질 때쯤 이미 외국인들은 단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미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전략이 들어가 있는 리포트, 삼성 알려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실시간 대응방도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문자 입장이라 보내시면 방에 입장시켜 드립니다. 리포트 텔레그램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 신호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 보내시면 LS 일렉트릭처럼 문자 신호 드립니다. 매수 매도. 이게 더 간편할 수 있으니까 이거 신청 삼성이라 보내시면 타이밍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박 대표가 준비한 전략 리포트죠. 종목 리포트와 함께 기관과 외국인이 준비 중인 1단계 매집주입니다. 상법 개정 수혜주와 하반기 탑픽 5종목까지. 언제까지 조선방산 원전이 장을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좋은 섹터죠. 하지만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미 기관과 외국인은 조용히 당고 있습니다. 박 대표가 PB 15년 펀드 매니저 15년 하면서 만든 단체 네트워크, 단체방에서 PB,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모든 라인을 동원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돈이 있다면 당장 지금 매수해도 되는 종목들입니다. 선침해 올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대박이 날 종목들입니다. 히든 보내시면 박 대표가 만든 히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자료 꼭 활용하시고요. 삼성전자도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삼성전자 97년도에 선물시장에 개방된 이후에 삼성전자의 대세는 상승과 하락은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이들의 매수 단계가 1단계를 지나 2단계에서 3단계를 가는 중입니다. 이제 3단계에서 4단계를 갈 때쯤이면 여러분 팔아야 돼요. 4단계 가잖아요. 시장 가기 때문에 찍고 빠져버립니다. 그냥 3단계에서 4단계 갈 때쯤 신호와 패턴이 바뀌겠죠. 매도 타이밍 잡아드립니다. 물론 반대로 빠졌을 때 매수 타이밍도 잡아드리고요. 리포트, 텔레그램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바쁘신 분들은 문자 신호 받고 싶다, 삼성 보내시면 타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삼성 외에 혹시 현금이 더 있으시거나 삼성을 50% 정리했을 때 살 종목들 히든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